안녕하세요. 임동재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작당 모임. 소파인 클래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프닝 마저 듣고 달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파인 클래식의 임동재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게 될 게스트는 저의 이제 네메시스죠. 이제 항상 응원하지만 서로 혐오하는 저의 버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김켈리 씨 모셨고요.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 뭐 그런 거 한번 잠깐 해 주시죠. 네, 저는 세인트 존스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지금 휴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 휴학생입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벌써 들어가자면 일단 목소리가 지금 약간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 네. 네. 목소리 긴장을 예쁘게 내려고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네. 걸걸하게 하듯이 네. 해 음, 주시면 음. 좋겠고, 뭐 1 화랑 똑같이 이제 제가 뭐 간단한 서머리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켈리 씨가 저기 뭐야 오프닝 퀘스천 던지고 저희 한번 대화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말마다 그렇게 "네." 안 하셔도 돼요. 아, 음. 응? 네. 시작하세요. 네. 자, 이 심포지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대화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만 모든 대화편들이 같은 시점에서 쓰여지지는 않았는데요.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 또는 변론은 재판 기록처럼 적혀 있고, 크리토는 두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제3자가 약간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형식이고, 파이돈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현장에서 함께한 파이돈이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이제 훨씬 더 그게 복잡한데요. 일단은 향연은 뭐, 이것도 사실 이제 대화를 들어가면 제가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향연이라는 그 한국어 타이틀이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심포지엄은 아폴로도로스라는 인물이 며칠 전에 겪은 일들을 지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글라우콘이 아폴로도로스에게 아가톤의 잔치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지인들이 에로스에 대해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고, 뭐 그 잔치에 우연히 참석하게 된 아리스토데모스한테 들은 내용을 글라우콘에게 전해줍니다. 대화의 진행에서 독자는 이제 읽어가면서 아폴로도로스가 뭐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은 "나에게 말을 해준 아리스토데모스가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다." 등의 언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놓칠 수가 없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향연이라는 이 대화편이 소크라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부분 이제 숙취에 쩔어 가지고 나눈 대화를 시간적 불가피성에 의해서 충실히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게 약간 이제 뭐 그 전해 준 사람, 그러니까 뭐 전해 들은 얘기를 또 누가 누구에게 전해 주고 또 그거를 전해 들으니까 막 몇 번에 걸쳐서 약간 희석된 그런 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가톤이라는 그 한 시인이 자신이 이제 며칠 전에 엄청난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대회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벌이는 축하 파티입니다. 그 축하 파티에 참석한 파이드로스, 에릭시마코스, 뭐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뭐 중간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에로스에 대한 예찬을 하기 시작하는 대화이고요. 뭐 간단한 서머리라고 했지만 그 모든 대화를 이렇게 다 서머라이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대화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독자들은 에로스가 무엇인지, 에로스가 누구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로 이렇게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단계별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대화를 통해서 에로스와 또 철학의 뭐 필로소피의 그런 연관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각자의 예찬, 알키비아데스의 예찬까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 축제 자리는, 연회 자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막 들이닥치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또 그 마지막에 이제 컬렉션 같이 뭔가 뭐 그런 플라토닉한 recollection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잠결에 어떻게 막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그런 마무리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뭐 기회가 되면은 더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그 서머리인데, 뭐 더 할 거 있으신가요? 오프닝 퀘스천 던지기 전에? 아니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제 오프닝 퀘스천은 이미 오빠가 약간 좀 짚고 넘어간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해 가지고 그냥 물어볼게요. 오빠가 쓴 단어는 "희석시켰다."라고 하셨는데 그 레이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폴로도로스랑 글라우컨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일단 먼저 엘스 한국말로 에리스토데모스 이렇게 얘기하나요? 에리스토데모스요? 아리스토데모스. 아 아 아리스 네. 네. 아리스토데모스한테 먼저 일단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 드링킹 심포지엄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를 아폴로도로스가 먼저 듣고 그 이후에 글라우컨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했던 것을 또 comrade 이 세 번째 사람한테 recite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잖아요. 이 다이얼로그잖아요. 플라톤의 다이얼로그는 많이 읽어 보진 못했지만 읽어 본 것들 중에 이렇게까지 레이어가 많은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뭔가 아웃스탠딩 했던 것 같고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이 레이어들이 많고 이 복잡하고 희석돼 있고 foggy하고 좀 뭔가 이게 맞는 건지 확실한 건지도 모르고 이런 nature이 과연 사랑이 에로스, love 에로스라고 할까요? 에로스의 nature이랑 비슷해서 플라톤이 이런 설정을 하였는지, 아니면 이제 아예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최종 질문은 이 희석돼 있는 다이얼로그의 네이처이랑 에로스의 네이처이랑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거기에다 뭐 술을 술에 찌들어져 있는 뭐 그 네이처도 쪼금씩 얹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 뭐 그쵸. 되게 제가 창문을 닫아야 되나?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어오네. 어쨌든 상관없고. 뭐 질문을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에로스 네이처, 그게 이제 이 심포지엄에 이런 여러 레이어가 쌓인 그런, 뭐라고 하죠 그거를? 나도 이 영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perspective 말고 뭐지? 이렇게 그 전달해 주는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이렇게 야, 나도 네. 미국 지금 떠나온 지 1 년이 넘었어. 이게 아 네 지금 괜찮아요. 저도 기억 안 났어요. 괜찮아요. 거짓말하고 있네. 이게 일단은 지금 이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게 김진영 씨랑 켈리 씨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게, 진영이 형이랑 저는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고, 켈리는 머리만 검지 이제 뼛속까지 외국물을 처먹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진짜 개미 똥만큼도 없는 검은 머리 아닙니다. 외국인이고요. 중간중간에 영어를 저 새끼가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할 텐데, 그건 뭐 제가 최대한 헷갈리는 내용이라면 제가 좀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저도 다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예.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소리 예쁘게 내지 아 마시고 평소처럼 네. 걸걸하게 그렇게 네.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들어가자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이 대화 형식이, 아니면 대화가 전해지는 이 형식이 그 심포지엄에서 말하는 에로스의 네이처, 아니면은 에로스의 네이처가 아니더라도 말하는 어떤 내용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보호 장치를 음. 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에로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에로스 사랑, 그리고 또 뭐 한국어 번역본에 따라서 연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러 그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에로스가 사랑의 한 종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에서 믿었던 그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존재한다고 믿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로스 신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불경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작가인 플라톤이 이런 여러 안전 장치를 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는 첫 번째 반을 봤을 때 다이얼로그의 첫 번째 반을 봤을 때 디오티마랑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만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엄청 이제 신에 집중하고 각자의 theology가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에로스에 대해서.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praiseworthy하게 더 약간 위로 올리면서 엄청 존경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네이처를 잘 얘기를 못 해서 서로 막 이렇게 계속 이끌면서 이거 싸웠다가 막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디오티마랑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가 보면 이제 신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 신이랑 우리 인간이라는 거의 다리가 되어 주는 그런 데이먼,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런 picture을 디픽트 하잖아요. 이렇게 그 자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아 과연 아 내가 뭐 어디 갈라 했었지 이거 가지고. 위험하다고 하셨죠? 그 단어. 아 뭐 위험해서 어떤 불경스러운 내용 그러니까 이제 impious 음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일단 추측이었어요. 네. 뭔가 위험보다는 모르겠어요 진짜. 어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줘. 예.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드립니다. 이게 막 뭐 저희가 뭐 정답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서로 알아가 보자 하는 이 취지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디 가려고 했었지 이 말로? 뭐 분명히 엔드가 있었는데. 다이몬 얘기를 했었고 이제 신의 역할보다는 이 다이몬이 신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역할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쪼금 더 생각을 해 그러게요. 보세요. 네. 예. 말 안 해둔 포인트는 끝까지 이제 딱 그게 돼야지. 그러니까 오빠의 말은 이거 아니었어? 신이기에 우리한테 더 어렵고, 그래서 이게 까면 깔수록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었나요? 약간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에로스가 중심적인 그 대화 서브젝트 주제긴 하지만 거기서 보면은 사실 아리스토파네스의 스피치를 보면은 에로스 신만 다루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네. 그냥 올림푸스 신들의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인간의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너츠 모양의 사람들. 네. 고 사람들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불경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고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불경죄, 위험함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디오티마랑 소크라테스의 에로스의 오리진, 그러니까 오리진 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위험하다보다는 뭔가 신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vessel 느낌으로 좀 더 신과 우리를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 그리고 우리를 이제 더 knowledgeable하게, 왜냐하면 end가 pregnancy잖아요. 그 임신. 그 knowledge를, 남자들은 knowledge를 임신을 하겠고, 그리고 여성들은 이제 진짜 아이들을 임신하겠고, 그렇게 막 나오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더 우리한테 뭔가 좀 더 뭔가 좀 더 가깝고, 오히려 좀 위험하고 좀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안 들게끔 잘 서술을 해준 것 같아서, 끝에 읽었을 때는 에로스라는 신이 좀 위험하고 어렵다라기보다는 더 우리한테 가까이 있고, 그거를 더 진실처럼, 그 one singular truth처럼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더 느꼈기 때문에 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켈리 씨 말은 소크라테스 죄송한데 웃을 때 이렇게 컴퓨터 카메라로 가까이 오지 말아 주실래요? 이게 네네. 제가 네. 원래도 옛날부터 그대 웃는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네. 네.
조심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서 켈리 씨 말을 이제 그 정리를 해 보자면은 소크라테스의 그 스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그런 신에 대한 불경, 뭐 위험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 스피치가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우리보다 한참 더 위에 있고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개념, 임신 또는 출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약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완벽히 너무 잘 예. 오케이. 그러면 그렇다고 쳤을 때, 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아 놓은 걸까요? 만약에 결론적으로 사실 신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랑 좀 더 가까운 내추럴한 존재다라면은 오히려 더 숨겨 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이 소크라테스랑 디오티마의 대화를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믿고 들어야 되나? 얼마까지가 sarcasm인지, 얼마까지가 소크라테스가 지금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에소테릭하게 이거를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짚고 가면,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된다면 그 레이어들이랑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오빠가 말했듯이. 근데 만약에 보면 볼수록 더 에소테릭하게 읽어야 된다면 레이어들이랑 연관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또 질문은 또 우리랑 더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숨김이 많은지, 그것도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스피치를 그거 얼마 얼마나 이제 표면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 아까 방금 켈리가 이용한 단어가 에소테릭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한국어에 거의 없는 단어라고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어에서 오는 그 단어인데, 니체의 선악의 저편 읽으면 나오는 개념이고, 뭐 한참 그전부터 이용됐는데, 이제 이 표면적 엑소테릭, 에소테릭이랑 다른 거예요. 엑소테릭은 이제 표면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을 뜻하는 거고, 에소테릭은 그 안에 이제 밑에 레이어가 있는 그 숨겨진 뜻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켈리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어쨌든 다른 저작들에서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놈이 분명히 뭘 아는 것 같은데, 아니깐 저렇게 깝치는 것 같은데 맨날 하는 말은 "나 아무것도 몰라."잖아요. 아몰랑이니까. 그게 얼만큼의 이제 sarcasm, 아니면 뭐 약간 sarcasm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한국말로요? sarcasm을 약간 아이러니랑 좀 다른데, 이게 sarcasm은. 약간 돌려까는 뭐 어. 고런 느낌인 거야. 얼마나 돌려까는 건지, 아니면은 음. 뭐 얼만큼 진실되게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 근데 이게 만약에 표면적으로 적어 놓은 대로 출산이나 임신의 개념 때문에 우리랑 가까운 존재라면은 굳이 그렇게 에소테릭하게 이제 이렇게 숨겨진 뜻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켈리의 의문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우리끼리 이제 카더라로 얘기를 해 보기보다는 대화편에서 나오는 이 신들에 대한 언급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애널라이즈 해 보면서 좀 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동의해요? 동의? 동의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신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뭐가 있었지? 일단은 아리스토파네스 있었고,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가서는 없었나요? 아가톤은 제가 기억으로는 엄청 짧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 무슨 뭐 에로스 신은 엄청 제일 젊은 놈이다. 응.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젊음이 어쨌든 예쁘고 좋은 거니까 젊은 것들을 따라간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그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 파이드로스가 일바였던 건데, 파이드로스는 에로스 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약간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이제 두 명의 이제 연인 관계가 있는데, 한 명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가 봤을 때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다.' 왜냐면은 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인제 에로스 신에 씌여 가지고 귀신 씌이듯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만약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는 그 신이 씌이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뛰어나다. 그건 아마 근데 내가 봤을 땐 파이드로스 그놈이 사랑받는 사람, beloved 입장이니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그리고 제일 그다음에 가 많고 honor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신이다, 에로스는. 뭐 이런 그쵸. 얘기고. 그리고서는 저기 뭐야, 에릭 시마코스랑 파사니우스인가 파우사니우스인가
그 뭐지 그 둘은 이제 파우살라스. 에로스가 두 명이다 사실은. 젊은 에로스가 있고 늙은 에로 뭐 아니지 신빙 에로스가 있고 오래된 에로스가 있다. 뭐 이렇게 커먼이랑 분류 헤븐리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 같고 에로스 신을. 네. 그다음이 아리스토파네스인 것 같은데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아리스토파네스랑 저기 뭐야 소크라테스 네. 요 두 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네. 아리스토파네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뭐지 올림푸스랑 저기 도넛 인간 얘기를 했었죠? 잠시만요. 올림푸스 얘기가 도넛 얘기보다 앞이었나요? 뒤였어요, 뒤였나요? 뒤였어요. 아아. 도넛 얘기를 하고서는 걔네들이 왜 우리의 지금 모양처럼 됐는지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켈리 씨가 책 보고 있으니깐 컨펌을 해 줘야 되는데 뭐 에로스 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오리진을 알아야 된다. 그 원형을 알아야 된다. 본성, 본 네. 모습을 알아야 네네.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리고 처음에는 그 비스트 같이 자이언트 같이 있었는데 저 이제 원형 사람들이 있기 전에 자이언트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가 막 뭐 플러드였나 스톰이었나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물려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물려치려고 반으로 뚝 잘랐다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빨리 perish 되고 자 아니었나요? 지금 이 영어를 너무 많이 써 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쩔 수가 저 친구는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 번째로 여권을 말소시킬 그 탑 10에 들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기 아 그 인간이 죄송해요. 본 모습에 대해서 아리스토파네스가 되게 재밌는 약간 거의 신화 같은 얘기를 해 주는데 처음에 인간은 성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인간은 이제 몸이 둥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도너츠 인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둥그렇고 대가리 두 개가 서로 뒤통수가 붙어 있어 가지고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팔이 4 개고 다리가 4 개여서 이게 이거 뭐 사실 이거는 들으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구글에다가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 되게 이상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남성인 애들은 남자 2 명이 붙어 있는 거고 여자인 애들은 여자 2 명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간성인 애들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얘네가 엄청 셌대요. 그 아리스토파네스 얘기에 따르면은 아주 신체적으로도 강력하고 거의 완벽한 그런 그 형태였기 때문에 얘네가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신해 가지고 앰비션을 가지게 되고 그 야망을 가지고 이제 신들을 공격하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림푸스를 이렇게 하늘로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우스가 이제 이걸 보고서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은 얘네를 그 아까 켈리가 말한 대로 뭐 천둥이나 뭐 홍수 이런 걸로 막 다 쓸어 버릴 수는 있는데 옛날에 타이탄들한테 그 티탄 거인족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들한테 제사를 바칠 인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실로 계란 자르듯이 냉면에 놓을 그 계란 자르듯이 슥 잘라 가지고는 걔네를 이제 갈라 놓은 거죠. 그래서 갈라 놓고서는 그 목을 180도 돌려 가지고 잘린 부분을 인간들이 바라보고 있게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약간 동그란 형태에서 잘렸으니까 이게 단면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거시기들도 반대편에 달려 있고 이러니까 고거를 그 누구였지? 어떤 신이었지? 그 아폴론이었나? 아폴로 그쵸. 응. 아폴론한테 시켜 가지고는 "야 쟤네 단면들 쫙 봉합해 가지고 묶어 놔라, 흉하지 않게." 그래서 뭐 "그게 배꼽이다."라는 소리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 놓으니깐 애들이 서로 무슨 진의 뭐 짝만 찾아 지네 계속. 짝만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굶어 죽고 그러니까 얘네한테 '아 그러면 플레저를 줘야겠다. 즐거움을 그래도 뭐라도 줘야겠다.' 해 가지고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징그럽긴 한데 이제 거시기 그러니까 이 성기라고 하죠. 그게 더 이상해 나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켈리야 너 신체 지금 부위.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른으로서 진지하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당신이 받아들이지 먼저 못해. 이상했다. 네. 너는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 뒤에 꼬리처럼 달렸던 거를 싹 앞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웃은 이유는 지금 켈리 씨가 지금 이상한 손모양을 해 가지고 너무 저질스러워 가지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더러움을 금치 못하고 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케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얘네가 최소한 번식이나 아니면 뭐 즐거움을 위해서 분가분가를 하게 해 놓고 프로크리에이트 할 수 있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긴 도너츠 인간들의 얘기가 전 중요하다 보는 부분이 신들이 고민을 한 이유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그리고 그 부분이 되게 불경스럽다 느껴지는데 일단 첫 번째 신들이 인간한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응. 말해서 제우스랑 올림푸스의 신들은 인간들한테 받는 제사를 좋아하고 그걸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쓸어버리는 걸 주저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신들을 올림푸스의 신들을 진짜 정말 신들로 믿고 있는 아테네 사람이라면 그리스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사실 쪼끔은 거슬릴 수 있는 눈살이 찌푸릴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원형 그러니깐 즉 완벽했을 때를 생각을 해 본다면은 얘네는 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이 불필요한 존재고 '근데 왜 우리 위에 있어?' 약간 이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신들을 공격하려고 테이크 다운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두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을 다룸에 있어서 좀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켈리 씨는 뭐 또 죄송해요. 이 뭐죠? 어떤 거요? 불경. 그 뭐지? 아 being impious. 오케이. 네. 네. 제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두 언어를 동시에 하려니까. 그래서 어 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더 덧붙이거나 좀 뭐 할 거 있어요? conclusion이 뭐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원래 완벽한 오리지널한 그 인간의 형태에서는 불경스럽게 이제 신들한테 이렇게 대들었기에 였었다? 뭐 어쩌자는 그거였다. 그래 가지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그 불경스러운 그 생각을 다시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게 하는 게 에로스다. 뭐 이런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아. 스피치의 결론이. 그쵸. 그러니깐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당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에로스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헛된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에로스다?' 요런 음. 결론이었어요. 네. 음. 헛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2 라는 거에서 1 으로 올라가는 그 vessel 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 파워가 에로스한테 에로스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아닌가요? 합치게 하는 힘이 에로스인 걸 알면은 합치고 싶어 하는 그 내 잃어버린 아. 반쪽을 찾고 싶어 하는 그 열망 자체가 에로스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근데 뭐 네.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이 해석이 맞다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 플라톤이 쓰는 입장에서 레이어를 쌓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동의하시나요? 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그 한 부분이었고 소크라테스의 스피치로 넘어간다면은 사랑의 사다리라고 해야 될까? Ladder of Love 이거를 아. 켈리 씨가 그러면 좀 애널라이즈를 해 주시죠. 제가요? 어. 그럼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와 가지고 계속 멍 때리는 표정으로 막 뒤적뒤적거리고만 있다가 가면은 그냥 나 혼자 떠들지 당신을 내가 왜 불러요. 아 시작부터 해야 되나요? 아 뭐 그러니까 굳이 다 하지 말고 아 본인이 네. 생각하는 그 뭔가 중요해 보이는 부분 고거 좀 해 봐요. 네. 아 오케이. 일단 소크라테스가 전에 아가톤이 얘기했던 거를 이제 좀 반대하는 걸로 시작이 되죠. 이제 어 페이드루스였을 거예요. 그분이 어
에로스라는 거는 아름다운 것들에 관련이 있고 아름다운 것들에만 향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beget하고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예전에 디오티마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똑같은 belief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에로스에 대해서 디오티마가 얘기한 거는 이제 어 소 에로스라는 거는 어 절대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이랑 못생김 이든 wisdom이 wis 뭐 더 얘기했더라? wisdom이든 ignorance든 뭐 그런 것들 그 중간이다. 계속 그 중간 그 in between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거가 좀 더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인간이라는 바닥 지구에서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신의 존재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또 에로스다. 그래서 이제 어 메신저처럼 역할을 한다. 우리의 말들을 아 신들의 말들을 이제 통역하고 이해해서 우리한테 러브가 전달을 해 주고 그 갭이라는 걸 좀 채워주는 존재이다라는 거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아리스토 아리스 에 한국말로 에르스디 아리스데모스 아리스토 아리스 아리스토데모스. 네. 그쵸. 아리스토데모스한테 한 가지는 잘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게 이제 오리진 스토리. 그러니까 어떻게 러브라는 게 뭐 어떤 sort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런 거가 이제 잘했다고 해서 시작을 해요, 자기네들도 이제. 어 오리진 스토리를.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네. 정리해야 될 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자기가 에로스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소크라테스가 뭘 안다고 말하는 면 안 되는 순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은 죄송해요, 기침은 그 죄송해요. 뮤트를 하고 하세요. 이게 아. 지금 정말 아휴 그 그 뭐지? 니 때문에 하려던 말 까먹었잖아. 저기 그래 디오티마를 만나고 나서는 깨닫는 게 '에로스는 사실 신이 아니다. 나는' 그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나는 에로스를 잘못 알고 있었다. 예.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 다이몬일 뿐이다. 신들과 인간 중간에 있는 그런 이 트랜슬레이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랑의 사다리 고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그쵸? 네. 예 이제 제가 하면 사실 되나요? 네네네네. 네. 네. 일단 이 아프로디테가 막 태어났을 때 이제 무슨 어떤 잔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가난이라는 신도 왔었고 그리고 resource 리소스를 자원? 네. 뭐 자원이라는 신도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원이라는 신이 이제 또 이 심포지엄의 팀에 정말 적합하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취해서 그냥 넉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이 욕망이 많은 이제 가난이 이제 덮치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에로스라는 다이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일단 오리진 스토리 이 이에요. 왜 계속 말하면서 눈치를 봐요. 몰라요. 뭔가 더 밑찬 거 있나요? 아니 뭐 그러니까 러프하게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한 그 오리진 스토리의 중요한 거는 이제 에로스가 왜 신이 아니라 그런 desire 열망인지 응. 갈망인지를 에로스의 탄생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그럼 에로스는 신이 아니라 다이몬이다. 그리고 계속 열망하는 존재다. 뭔가 자기한테 없는 거 자기가 결핍한 거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자 다이몬이다가 지금 핵심인 것 같고
이제 쪼끔만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아 그거를 얘기를 해 죄송해요. 보죠. 어디 있죠? 레더이? 저 솔직히 지금 너무 그 앞에 나온 것 같아요. Ladder of Love는 아 저기 여기 있다. 뭐야 한 300 아 211A. 211 그쵸. 211 고쯤에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는 사랑의 사다리가 나오는 과정이 에로스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단계로 진화하는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따지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고 부분은 이제 제대로 잘 내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켈리 씨. 아니요. 무서워요. 자 그러면은 예 제가 해 볼게요. 하다가 언제든지 끼어들어요. 아니 니랑 나랑 평소에 대화할 때는 안 이러는데 왜 갑자기 이거 카메라 하나 켜 놓고 하니까 난리가 나 가지고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해 보면은 그 처음에는 에로스라는 게 이제 몸을 한 사람의 몸을 사랑하기 에로스 갈망하기 시작하죠.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거는 그 아름다움 자체라는 걸 깨닫고서는 여러 사람들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에로스가 발전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다가 아 모든 몸들이 가진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컨셉 자체는 다 동일하구나. 그래 가지고는 이제 그 아름다움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네.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이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뭐 범 법들 법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뭐 이렇게 더 낫게 만들어 주는 게 뭐 법이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법 같은 걸 떠나서 정치나 그런 걸 떠나서 지식 그 자체로 나아가고 그 지식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름다움의 원형 그 아이디어 이데아 뭐 에이도스를 보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깐 이 소크라테스 말로는 사다리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진화를 하면서. 뭐 이게 DOT만의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의 사다리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내용이 그 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이나 뭐 그런 불경죄와 관련이 있을 그런 어떠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에소테릭할 게 뭐가 있나? 아. 여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ธี인 것 같아요. 이제 bodilly한 것들에서 시작을 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one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two 그리고 multiple 이제 많은 것들에서 이제 더 관찰을 해서 '아하 이게 더 큰 하나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후 그거를 영접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 과정은 정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플라톤의 다이얼로그에서. 그래서 이 에이도스를 솔직히 저는 질문은 더 그것보다는 이런 질문이 더 컸었어요. 이 knowledge itself, beauty itself를 만났을 때 이 에이도스를 만났을 때에 이제 계속 가이드를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 디오티마가? 아닌가요? 어떤 가이드 말하는 거죠? 이제 계속 truthful virtue를 이제 계속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그쵸. 그 철학으로서 필로소피로서 그 아름다움의 그런 이 아름다움이 계속 나타나는 그 에이도스를 계속 뭐 "출산해 나가라." 예. 뭐 해서 이제 지식에 대한 사랑이 계속 아름다움과 또 다른 지식에 대한 사랑을 낳는 철학이 철학을 낳고 철학이 아름다움을 낳는 뭐 고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근데 그걸 그 가지고 말하려던 질문이 뭐예요? 질문은 그거예요. 신이랑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 러브를 깨달은 엔드는 이제 더 reproduce 하고 더 이제 당연히 최대한 엔드 골은 모두가 다 그 원 진실된 에이도스에 가까운 게 골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지식을 펼쳐 나가라. 사람들한테 알려라. 이 virtue를 계속 만들어 내라." 이런 것들 언젠가 perish 되는 언젠가 사그라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해라."라는 것들을
이 엔드라고 지금 봤을 때 더 신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질문이 뭘까요? 아니 이게 사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 새끼들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싶긴 한데 보통 대화가 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교수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뭐 지식을 전달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심포지엄식으로 얘기하자면 저희끼리 이제 쌉소리. 지식을 출산하려고 하는 이 고귀한 행동이기 때문에 뭔 쌉소리야 이 야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초반에 켈리 씨가 했던 말을 좀 되돌아보자면은 초반에 켈리 씨는 이제 이 Ladder of Love를 따라갔을 때는 뭔가 좀 더 이 신들과에 관한 거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경스럽고 위험할 만한 게 없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래도 좀 뜯어보다 보니까 결국엔 저희가 도출한 결론은 아니다. 사실은 이 Ladder of Love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다리 끝에 모든 것의 완벽함을 간직해야 될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고 그 아름다움의 원형 에이도스가 있는 거다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뭐 네. 지금 이 컨클루전까지의 뭐 이렇게 더 할 말이 있어요? 뭔가 반박하고 싶거나 하면 내 설명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평소에 맨날 이렇게 내 말꼬리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해 보세요.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일단 넘어가요. 몰라요 사실. 죄송한데 방금 목소리에 되게 수줍음이 묻어 있었는데 되게 듣기 싫었어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저희가 대화를 이렇게 컨클루션이라고 하지 않고 결론 짓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스피치가 하나 남았잖아요. 소크라테스 다음에 알키비아데스 스피치가 전 솔직히 나왔고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이 모든 거를 다 읽었을 때 네. 를 통틀어서 네. 이 알키바디스가 제일 헷갈렸어요. 그럼 뭐가 헷갈렸는지 더 얘기를 해 줄래요? 어 아니 야 네가 헷갈렸다는 거는 알 필요 없고 뭐가 헷갈렸는지를 말을 해야지. 갑자기 왜? 이게 의문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자기 시작했을 때 제일 비난을 했던 게 이제 "너희 모두들은 에로스라는 걸 지금 너무 praise하고 있다. 이걸 너무 like lofty하게 들어 놓고 있고 막 beautiful."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갑자기 알키바야디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갑자기 욕하는 것 같으면서도 소크라테스를 praise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그냥 이 모든 씬이 너무 그냥 헷갈리고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해가 되나요?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다면 뜬금없다는 거잖아요. 어. 그죠. 예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알키비아데스가 난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로스를 찬양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에로스는 찬양을 전혀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찬양을 하잖아요. 네. 오케이. 그럼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해 보면은 제 티어리는 이거예요. 그러니깐 지금 이 순서대로 이게 스피치가 정렬이 돼 있잖아요, 이 심포지엄에서.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하고 그다음 사람이 하고 그다음 사람이 하고. 지금 제 생각에는 각 스피치들마다 그 전 사람 거를 약간 supplementary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omplementary maybe? 음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파이드로스가 처음에 얘기했으면은 그다음에 누가 말했지? 뭐 그다음에 말한 사람이 열 파 키스. 에릭시마코스인가? 아니다, 아니다. 파우시안이 파우사니에스? 어. 오케이. 그 사람이 파이드로스의 에로스 예찬에서 뭔가 빠져 보이는 부분을 자기가 좀 채워 넣는 거고 또 파우사니어스 그다음 사람은 파우사니아스 거에서 빠진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러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서플리멘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알아도 솔직히 지금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소크라테스 다음에 알키비아데스가 온다는 거는 제 가설이 맞다면은 소크라테스의 에로스 예찬에서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음. 그거를 알키비아데스가 채워 넣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게 뭘까요?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그 디오티마의 에로스 스피치가 뭐가 부족하길래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의 말을 굳이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했을까? 음. 일단 그거를 알려면 한번 훑어 가 볼까요? 알키비아디스의 스피치를? 그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뭘 계속 곁눈질로 뱀 눈깔이를 해 가지고는 싹 쳐다보면서 음? 그냥 해. 떨리네요. 저 이런 거 좀 떨리네요. 네. 일단 엄청 취한 채로 들어오죠. 그쵸? 그쵸. 엄청 만취가 된 상태로 들어와서 이제 "너희들도 다 마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아가톤이랑 소크라테스 중간 사이에 낑겨 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취한 나머지 소크라테스를 못 보고 그냥 아가톤이랑 막 좋게 하고 자기가 만든 뭐 왕관을 막 씌워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 새끼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난 너 이제 안 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전부터 엄청 오랫동안 팔로우했던 이제 제자였었죠. 알시바에티 알키비아데스가. 알키비아데스. 네. 그런데 이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정이 뚝 떨어졌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다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잠깐 끊어도 될까요? 네. 그 저희가 지금 1 화에서는 켈리 씨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진영이 형이랑 저랑 알키비아데스 1을 했었어요.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아. 그러니까 그 알키비아데스 1 에서는 플라톤이 알키비아데스한테 가 가지고 "내가 플라톤이요? 너의 진정한 러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소크라테스가 떠나"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가서 아 그죠. 예 가 플라톤이라고 가지고는 하셨어요. "알키비아데스 나는 너의 진정한 러버고 나를 통해서 너가 이제 영혼을 돌보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막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철학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 심포지엄을 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시간 타임라인이 좀 지난 걸로 추측이 되고 알키비아데스는 이미 어느 정도 장군의 지위에 올라간 것으로 뭔가 폴레르코 리더의 그런 이렇게 스타러스를 이제 가지기 시작한 거로 보이고 추측이 되고 둘의 다이나믹이 완전히 바뀌죠. 사실 네. 알키비아데스 1 이라는 그 대화에서도 약간 전조가 보이기는 하는데 더 이상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를 스토킹하지 않고 오히려 알키비아데스가 질투를 하고 "소크라테스가 왜 자기를 안아주지 않냐. 왜 너는 더 이상 나를 이제 이렇게 객관식해 주지 않아." 이렇게 삐지는 모습도 보이고 뭐 정뚝떨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1 화부터 만약에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커넥션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일단 스톱을 했습니다. 네. keep going.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알키바이디스 1에 나왔던 모습이 그러면 쪼금 처음에는 나열을 하세요. 그 알키바이디스가 막 사람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그냥 뭐 신에 홀린 것처럼 막 귀를 다 열어 놓고 그냥 막 amazed 한 그 약간 상태로 계속 이렇게 듣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반대된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입에서 뱉는 건 그냥 다 반대되는 말이고 그냥 믿지 마라 음 이 이분을.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막 비유를 두 가지로 하는데 사일 사 사 사일레누스? 사일레누스? 실레노스인가요? 한국어로 어. 말하면은? 네. 그거 같다고 하세요. 왜죠? 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실레노스가 그 소크라테스 저기 뭐야 외모 얘기하면서 나오는 사람 아닌가? 막 술 엄청 먹는다고? 맞아요. 코 막 거시기하고 예. snub nose. 맞아요. 그 들창코라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지금 켈리 씨가 또 자기 할 말 생각하는 동안 눈치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런 백그라운드 이제 좀 더 주자면은 지금 이 심포지엄이라는 대화편에서 보이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평행선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뭐냐면은 둘 다 술을 끝장나게 잘 먹어요.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 알키비아데스도 분명히 처음에 왁자지껄하게 등장할 때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가 아무리 술을 취했어도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술을 먹어도 자기가 뭐 생각하고 말을 뱉는 거에 있어서는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건 그게 이따가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그 스피치 알키바이디스의 스피치를 다 듣고 들어보니까 "너는 그렇게 취하지 않고 right minded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알키바이디스는 사람들한테 "소크라테스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술을 잘 먹고 얘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알키비아스의 그 스피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실 뭐 스피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서운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너는 나를 전쟁에서 목숨도 구해 주고 이렇게 다 좋은 걸 해 주는데 정작 왜 나를 품으려고 하지 않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에로스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도 많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쵸? 네. 오로지 자기가 소크라테스한테 느끼는 그 서운함과 약간의 분노? 분노는 너무 강한 단어 같고 어쨌든 그런 삐짐? 그런 게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결론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아름답다. 알키비아스가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제일 아름답고 짱이다." 요거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가 에로스 같다라는 말을 약간 일루드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어떻게 얘기를 하셨 했냐면 막 "다 가리고 있다 처음에는 소크라테스는 다 가리고 있는데 나는 그 열린 소크라테스의 단면을 보았다. 그 이미지를 봤을 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뷰티였다." 약간 좀 헤븐리하고 디바인한 것 같죠. 신의 영역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 그 그것만 봤을 때는 살짝 연관이 있는데 딴 거는 말했다시피 에로스의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단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실레노스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쵸. 뭐 실레노스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알키비아데스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제 약간 애널라이즈 분석을 들어가 보자면은 알키비아데스가 지 방식대로 사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본 아름다움의 원형이 소크라테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해석은 얼마나 동의를 해요? 얼마나 그 스텝이, 솔직히 저는 알키바이디스의 그걸 잘 모르긴 하지만 너무 그냥 저는 소크라테스만 쫄쫄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요. 마지막 투 스텝 다 디오니 말레터의 투 스텝, 그러니까 뷰티가 있는 거를 파악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뷰티 itself를 봤다. 이거는 약간 비유가 되는 거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걸 뷰티풀한 사람인 걸 알고 겉면은 정말 못생겼지만 그걸 단면을 열어 봤더니 진짜 utterly beautiful한 게 나왔다. 이런 건 살짝 보이긴 하는데 네, 보여요. 살짝. 네. 살짝 근데 저도 그 동의해. 이게 음. 완벽하게 이렇게 알키비ades 행적과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또 뭐 알키비ades 행적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파악해서 이거다라고 솔직히 핀포인트 할 수도 없고 또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인물이 플라톤의 저작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만약에 그만큼의 그 정보를 다 주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주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도 계속 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뭐길래 소크라테스의 스피치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 부족했던 부분을 알키비ades 어떻게 채워주고 있지? 음. 아니면 아예 그냥 소크라테스는 부족한 게 없고 그냥 진짜 알키비아데스가 뜬금없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 파라라락 "소크라테스 사랑해요." 이러고 나가는 건가? 근데 그러기엔 너무 뚝 끊기는 듯한 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그냥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게 뭔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exoteric하게 그냥 진짜 코미디랑 트래지디랑 섞인 뭔가 그런 플레이처럼 읽었더라면 이제 cut back to reality. 어 음. 알키바이디스가 이제 "아 다시 읽어라." 음.
이런 말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또 좀 표면적이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둘의 그 지식의 상태를 봤을 때는 뭔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런 질문이 계속 남는다.'라는 점은 저희가 계속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다른 가설이랄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약간 이 느낌인데, 뭔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저기 그 도너츠 모양의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 한때 완벽했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된 우리 인간들이 평생 남은 반쪽을 찾아 헤매는, 에로스하면서 살아가는 열망이 어떻게 보면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의 관계가 아닐까? 알키비아데스의 사라진 반쪽인 소크라테스를 알키비아데스가 평생 이렇게 염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뇌피셜적인 느낌도 있기도 한데, 이거는 뭐 더 동의 안 제가 합니다. 동 동의하지 마세요. 나도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막고 있는 거예요? desire suppress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약간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와 소크라테스를 합친 게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둘은 사실 서로를 염원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 아리스토파네스 신화에 따르면은.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는 모습은 소크라테스는 그닥 알키비아데스를 향해서 에로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또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닌 게, 알키비아데스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나가서 구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알키비아데스를 향한 소크라테스의 에로스 정도를 얼만큼이라고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미지수지만, 의문이지만, 뭐 고 정도로 이렇게 그래도 좀 질문으로서, 의문으로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고 부분만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래도 뭔가 이 심포지엄의 그래도 큰 이 맥락은 좀 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나요, 켈리 씨는? 저는 진짜 마지막이요. 찐 이 마지막? 콤 네. 이 코미디랑 트래제디의 이제 대화가 갑자기 나오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좀 많이 먼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제일 계속 걸렸던 게 아리스토파네스랑 아가토는 이제 코미디언, 트래제디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약간 them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conflicting 하는 이 polar opposite 엄청 다른 이 두 가지의 이제 art, poetry 그러니까 어 시가. 네. 시랑 이제 그런 문학적인 요소들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계속 이 지금까지는 두 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한 명은 이걸 맡고 한 명은 저걸 맡고 이렇게 나 맞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이제 했던 말은 "그게 한 명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극이랑 희극은 한 명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디오티마가 얘기했던 거랑 또 가장 흡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희극이랑 비극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음. 그게 사실 의문이긴 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로스. 비극과 희극, 그러니까 그 켈리 씨가 한 말을 쪼끔 더 다듬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음. 말은 비극을 할 줄 아는, 비극 작가라면은 희극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희극 작가라면 비극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물론 이게 사랑이랑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계속 그 리마인드 되는 부분이 그 리퍼블릭이거든요, 국가. 거기서 보면은 음. 소크라테스가 1 권에서 계속 하는 말이, 좋은 그 집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집을 잘 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사라면은 사람을 잘 죽일 줄도 알아야 되고, 고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깐 비유를 여기다 가져와 본다면은, 뭔가 희극과 비극은 말한 대로 폴러 아포짓한 건데, 극과 극에 있는 건데, 극과 극에 있는 게 사람과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 글쎄요. 그거는 무슨 뜻인지 나도 진짜 모르겠네요. 이건 아이디어가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이어서. 음. 근데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극과 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에이도스를
이제 영접한 사람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예를 들어서 에이도스를 이제 진짜 영접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알키바이디스한테 이제 원에서는 엄청 스토커처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의 극인 걔가 나를 쫓아다니게 할 수 있는 음. 그런 극과 극의 이제 투페이스한 얼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그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해석이 맞다면은 소크라테스가 에로스 또는 뭐 아름다움의 원형을 본 존재가 되겠죠. 그 폴로에 엎어지지 가능하다는 거니까. 네. 그쵸? 그 beloved도 될 수 있고 lover도 될 수 있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켈리 씨가 말한 맨 마지막 장면보다 더 마지막에 저는 좀 약간 집중을 해 봤는데 아 네.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온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술을 더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파티가 시작할 때는 이제 얘네가 대화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향연이라는 이 한국어 제목 번역과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사실 심포지엄은 향연이라는 거 이게 향연이라고 하면은 잘 안 와닿아요. 한국어 입장에서는 한국어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한자기도 하고 전 정말 기가 막힌 한 단어가 그냥 술자리. 심포지엄은 완벽하다. 술자리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향연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막 일본식 스시 나오고 막 되게 비싼 사케 먹 그럴싸하고. 예 그런 느낌인데 술자리라고 하면은 국밥집에서 아저씨들 소주 먹고 있는 느낌이 싹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 만나서는 "야 어제 우리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지금 숙취가 뒤지니까 야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에로스 예찬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알키비아데스가 막 난장 치면서 들어와 가지고는 술을 다시 먹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몇몇 사람들은 가고 끝까지 소크라테스랑 남아서 술을 먹는 거는 아가톤이랑 아리스토파네스예요. 근데 이 둘 다 켈리 씨가 말했던 대로 이 지혜를 출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포엣들이에요. 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드링킹 파티 술자리라는 대화편의 맨 처음을 보면은 이것 또한 지혜를 출산하는 그 일을 너무 잘해 가지고 상을 받은 계기로 모여서 생긴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지혜의 출산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되게 중요한 그 theme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흥미로웠다고. 네. 네. 그리고 처음과 끝 예. 그런 네 얘기가 또 중간에 나오죠. 뭐 이런 시인들은 어 immortal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 몰터 중에는. 왜냐하면 이런 지혜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를 계속 널리 퍼뜨리고 계속 사람들이 praise하고 계속 이제 remember, recollect 그 계속 기억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는 거니까 가장 이제 신의 영역에 제일 가까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철학을 하는 철학자들 이몰털에 가장 가까운 불사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자기 반쪽을 찾기만 하면은 신들을 다 때려 부실 수 있다는 이 저의 Yes. 뇌피셜 결론으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켈 씨는 일단은 제 계획으로는 그래도 몇 번 더 출연을 시킬 예정이긴 한데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네. 일단은 맞아요. 눈치를 너무 봐요. 평소에는 나한테 빽빽거리고 소리 지르고 쌍욕도 하면서 아니 팟캐스트만 이게 시작을 하니깐 갑자기 뱀 눈깔이라고서는 막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적응이 좀 필요해서 내가 봤을 네 때는 맞아요. 다음에 그 apology 녹음을 할 때는 쪼금 3 명이랑 하면 좀 더 낫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진영이 형이랑 나랑 둘이서 양쪽에서 계속 괴롭혀야지 얘가 좀 적응을 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저야 한번 좋죠 오히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에피소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에요. 켈리 네. 씨가 지금 안녕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무슨 가세요. 짓을 하고 있냐면요. "다음 에피소드 뵙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코를 파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 예 무슨 손가락 소리 2 개로 양쪽 네. 콧구멍을 동시에 파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